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네,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완 한겨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완 기자, 네. 예고드린 대로 첫 소식은 국민의힘 당권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십자가 지는 자리를 맡겠다 이런 이제 소감을 밝히면서 당대표의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지만 경륜과 폐기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 나머지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걸 싸잡아서 그걸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냐? 그걸 넘어서 이제 지혜와 정치력, 결단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감히 저 나경원이 나섰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예. 본인은 이제 뭐 경륜과 폐기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지혜와 정치력, 결단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당권 출사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대선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서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단일화를 말하는 거겠죠. 야권 이제 이 하나의 후보를 내는 거 이거를 이제 갖춰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라는 거고 지난 재보선에 대한 평가도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 정권이 싫은 거지 우리가 좋아서 이긴 건 아니다 이 인식을 하면서 지금 당대표 역할이 훌륭한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야권 후보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권 단일화를 자기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지고 나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분위기랑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당권 도전 이 선언이 좀 늦은 거죠. 네.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랬던 거냐? 그것은 과연 이제 결단력과 패기냐? 뭐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시장 경선에서 한번 졌기 때문에 연이어서 만약에 당대표 경선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게 되면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공을 들여서 구도를 좀 이렇게 상상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짰을 걸로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권영세 의원이 원래는 이제 출마하려다가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어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게 서로 뭐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어떤 물밑에서 단일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표심에 있어서는 호재인 건데요.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표심이라는 게 당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핵심 당원들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친박 이 조직표가 겹치는 권영세 의원이 불출마한 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좀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합집산이라는 게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 그 정권 탈환을 위해서 자강론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스마트한 정당, 스피드한 정당, 용광로 정당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용광로도 뭔가 S로 시작하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정당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뭐 MZ 세대 현안부터 뭐 치매 어르신들까지 이 모든 문제에 이제 스마트한 답을 내겠다. 뭐 이런 선언이고요. 스피드한 정당은 이제 소통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좀 소통이 안 된다. 이른바 이제 꼰대 정당이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뭐 중앙당과 시도당 그다음에 당협위원회 쌍방향 소통을 자기가 신속하게 하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형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 블록체인형 정당이 없어갖고 어떤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광로 정당입니다. 용광로 정당은 앞서 이제 강조했던 그 후보 단일화. 맥락인데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 차이를 극복하고 뭐 이렇게 모든 후보를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되더라도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가 뽑히면 대선 후보 중심의 체제로 전환이 이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가 그 전까지 용광로처럼 이제 당을 한번 끌어내겠다. 뭐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힌 겁니다. 사실 전당대회 3대 쟁점이 나온 겁니다. 첫째로 뭐 스마트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이 젊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대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전선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기에 대한 입장인 것이고 두 번째는 스피드한 정당이라고 했는데 스피드가 지금 뭔지 보니까 당 조직하고의 소통을 스피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기성 조직들의 불만을 풀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의 기성 조직이라는 것은 어쨌든 영남이 다수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남표의 향방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인 것이고 세 번째 용광로 같은 정당의 핵심은 지금 용광로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해놨지만 결국은 밖에 있는 대권 주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좋은 이런 절대 반지를 만들 것이냐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대선 주자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이렇게 3대 쟁점이 앞으로의 전당대회 포인트다 이걸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예, 결국 집토끼, 산토끼 다 잡겠다. 뭐 쉽게 얘기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선거 나갈 때는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집토끼, 산토끼뿐만 아니라 뭐 노루, 사슴까지 다 잡아보겠다. 블록체인까지 다 잡고 김종대 전 의원님도 선거 나갈 때는 온갖 약속을 다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 뭐 저는 뭐 그런 약속 많이 못 해가지고 졌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네. 정치인 알겠습니다. 지망생 여러분. 자, 야권 단일화 역시 뭐 이번 당권 선거뿐만 아니라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지금 대선 주자들,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이젠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략도 나와야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플랜도 있어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 되면 만나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을. 그러니까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후보가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예. 여전히 이제 모든 대표들이 당 밖에 있는 강한 후보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의 중진이고 예. 국힘에서 정치를 오래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마저도 나오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질문에 시달리는 기자들이 오늘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끝나고 예. 난 후에 질문에서 오로지 이제 관심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사실 어떻게 할 거냐. 별로 기분 안 좋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나가는데 윤석열 질문만 나오는 네. 게.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이게 뭐 쟁점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온도차는 있습니다. 이게 일부 다른 이제 후보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를 이제 이루겠다 내가 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강하게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처럼 그래도 이제 기성 조직의 지지를 좀 어느 정도 받는 이런 후보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만나보고 내가 영입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메시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누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 안으로 끌고 들어오냐. 네. 뭐 이런 경쟁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오시오 이거랑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야 되니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랑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그런 거죠. 차이가 약간 나경원 있군요. 전 의원의 이제 그 말을 보면 자기가 조금 어른이다. 나는 좀 정치를 좀 하지 않았냐. 내가 만나보겠다. 뭐 이런 이제 게 보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초선급 의원들은 우리가 바뀌어야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온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쪄서 개혁의 동력을 거기서 찾는데 나 의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용광로처럼 다 녹이는 거니까 우리가 위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예, 같이 출마 선언을 같은 날 했네요. 네, 오늘 했는데요. 뭐 이분도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좀 진지하게 안 들렸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로 결심할 줄은 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출마 선언 시작할 때도 별로 진지하게 안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당대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할 줄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출마 선언이었. 뭐 앞에 문장은 뭐 그랬습니다. 근데 뭐 출마 선언의 변은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지금 정치 자산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젠더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가 뭐 여성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정의 문제로 나아가는 게 여성들에게도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예. 결국 자기는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고 청년 문제를 대변하는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이 이제 혁신하고 쇄신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능력으로 완전히 이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 공천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1차로 여러 가지 거의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 가지고 1차적으로 공천 기준에 판단하겠다. 예. 이걸 얘기하고 있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토론 배틀하고 뭐 이런 연설 배틀을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보는 시험을 이제는 국민의힘에 보게 하겠다는 후보이다 지금. 아하.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모든 걸 시험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예. 기회의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능력주의 이런 거를 완전히 자기의 키워드를 지금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인 글쎄 거죠. 능력주의가 공정의 담론이 맞느냐. 예,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논쟁되는 얘기를 하려면 주제라서. 8시까지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시간이 모자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김민하 평론가. 네,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과 LH 혁신 뉴스의 비밀 다음에 가르쳐 드립니다. 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 모여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예. 좀 시원한 얘기보다는 다음에 얘기하겠다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일단 LH 문제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한 거죠. 네. 다만 큰 원칙을 얘기했는데 LH의 조직 그리고 기능 개편 이 경우에는 과감한 혁신 그리고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그리고 주거복지 강화의 계기를 만든다. 이런 기조 아래 검토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 대목이 임직원의 퇴직 후, 그러니까 LH 임직원의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고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의 부조리도 근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LH 임직원들이 이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불법 부당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했다 이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여기서 LH 직원, 공무원, 친인척 등 25명의 이 어떤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의심건을 확인해서 합동특별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도 높은 경영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2020년도에 LH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하겠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달 하순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렇죠. 나름대로는 강한 어떤 메시지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가르쳐 준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취재를 할 때 전문가한테 막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들을 때는 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예. 막상 정리를 하면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준으로 한 거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예.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좀 할 때는 뭐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지 이러면 않나. 기자가 특별한 힘들어요. 건 없었는데 그럴 때 그 이면을 읽는 게 기자예요. 자꾸 특별한 말씀 없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기사를 쓸 게 없으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죠. 네. 예, 힘들어도 그럼 기자 자꾸 써야 소설 됩니다. 쓴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뭐 LH 공사가 굉장히 아주 초토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말이에요. 퇴직 후 취업 제한 얘기.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LH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LH 출신의 직원이 있는 어떤 용역업체 이런 데가 이 LH 사업의 대부분을 뭐 이렇게 좀 수주해 갔다 이런 의혹들이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네. 그리고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검찰이 또 수사에 지금 들어간 사례가 지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이제 반응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나 저러나 말입니다. 홍 부총리 뭐 옛날에 사표도 냈다 어쨌다 뭐 말이 많았는데 유임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신념을 갖고 매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분간 그러면 유임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곧 이제 뭐 이렇게 경질할 사람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유임된다 이런 이제 어떤 신호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총리 대행하면서 보여준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신뢰가 간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김부겸 총리가 이 경제부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좋다 이렇게 평가한 그런 배경이 또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장관 후보자 낙마 뭐 이렇게 되면서 네. 뭐 엉망진창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어떤 국면들이 예. 새로 또 경제부총리 후보자 정해가지고 청문회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김한 기자.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노래 아니에요? 네. 네.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인데요. 오늘 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호 의원이 예. 당 밖의 유력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거론을 누구로 했냐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뭐 당연하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뭐 당연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름을 꺼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부 기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분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호영 캠프 관계자는 최 원장이 이제 안정감 있고 실력 있는 분이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야권의 여러 명의 이제 입을 통해서 대선의 블루칩이 될 수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김동연 부총리 네. 전 부총리를 얘기했잖아요. 네. 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리즈가 한 명씩 호명해내는. 네. 자, 최재형 감사원장. 그럼 본인 생각은 어떨까? 이게 궁금하네요. 이 대통령이 외부에서 이름을 거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네. 본인 중심으로 강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현직이니까. 네, 너무 당연하죠. 예, 지금 지금 말할 타이밍은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내고 내가 뭐 야권에 이름이 오르락거린다고 뭐 그 자체에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그렇죠. 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데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의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공작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의지를 밝히거나 뭐 주변에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예. 좀 이렇게 이 연합뉴스와의 어떤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를 보면은 좀 유보적으로 어쨌든 얘기를 하는 듯한 인상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아하.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나름의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나 미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품성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하나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 그 이회창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회창 사례라는 게 사실 감사원장 등등을 하면서 그때 국민적 인물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런 사례를 연상하는 효과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정권하고의 정책하고 좀 충돌한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권이 비판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유력 보수 언론과 뭐 이렇게 뭐 인척 관계이다 뭐 이런 것까지 엮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우리 편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더더욱 이런 얘기들이 좀 부풀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할 때 인생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 인생 스토리가 이거 어떤 분이라서 아까 뭐 상품성이 있다 그러는데 있는 분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40년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관 생활하면서 뭐 많은 일화를 남겼다고 해요. 리더십도 굉장히 발휘를 한 적도 있었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지금 이제 스토리라고 언론이 얘기를 강조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김연아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네. 정부의 정책에 좀 저항했던 이 부분을 이제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언론이 쓰는 용어로 강직함과 균형 감각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사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 정치 같은 건데 이분이 뭐가 강직했고 어떤 균형 감각을 발휘했는지 실체는 예.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단어가 이제 이분을 상징하게 만드는 효과가 지금 최근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이제 PK 출신입니다. 뭐 이 부분도 정치적 강점이다. 그다음에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젠더 이슈 속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 뭐 이런 부분들도 미담으로 더 보태지면서 어쨌든 나오면 굉장히 흥행이 될 것 같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야권에서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못 먹는 감 찔러보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감을 찔르면 터지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야권 풀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뭐 긍정도 부정도 야권에서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할 때 여당 의원들이 예. 굉장히 그 미담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추켜 세워준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가령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 어려운 친구를 뭐 업어주고 이제 학교를 등교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얘기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다 미담이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곧 회고록 한 건 나올 것 같아요. 동창생들이 써주나요? 예, 그렇죠. 이런, 다른 사람이 이런 있습니다. 얘기가 있으면 네. 반드시 저서가 나온다고 네. 봐야 돼요. 자, 윤석열 그 전 총장 자명이 길어지고 영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떤 야권이 좀 이렇게 흥행을 위해 가지고 막 찔러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런 전략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위기인 건데 위기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는 후보가 없고 이렇게 당 바깥에 있는 사람 심지어 네. 이 정부의 현직 감사원장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건너뛰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실은 정치인들 중에 예. 대권 주자로서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론을 계속하면서 예. 사실은 좀 침발라 논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인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침발로 논다. 오늘 별 하나 다 나오네. 그렇죠. 예, 혹시 감 모른다. 나오고 침 나오고. 네. 혹시 예. 모른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최근에 김동연 전 부총리 접촉한 이광재 의원을 직접 모셔서 네. 2부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감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교감하고 있다는 그 우리 얘기 셋도 들어볼게요. 우리 셋도 매일 교감하고 있어요. 네. 네. 매일 안 나오지만. 네. 뉴스 업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아 평론가, 김한 기자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